영조는 1751년 수성윤음을 반포했다. 도성 주민은 삼군영의 예비군이 되었고 유사시에는 군인들과 도성을 지키는 상비군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한양은 그렇게 조선의 군사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조총을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는 훈련도감이 중앙군영, 그러니까 중앙군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이후부터는 조선 사회의 경제,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훈련도감 자체는 상시 5,000명에 이르는 큰 군영이었는데요. 이 병사들이 수도에 머물게 되고 주둔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부터가 이미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들도 먹고 입고 무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써야 될 무기들도 제작해야 되고 그들이 먹어야 될 식량들을 생산해야 되며 그들이 써야 될 물건들이 거래돼야 되게 됩니다. 심지어 수도 내에는 훈련도감뿐만 아니라 3군영 군사들이 모두 기거하게 되는데요. 3군영 병사들만 기거했냐? 그들의 식솔들도 당연히 기거해야 됩니다. 때문에 수도 내에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인구 중에 1만 명이 군인이었을 거고요. 그들의 식솔까지 합치면 수만에 달하는 인구가 그 훈련도감 그리고 3군영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수도, 한양의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당시 마병은 쌀 12, 보병은 쌀 9두가 봉급이었다. 관청 분파리들의 봉급과 별 차이가 없던 군인들은 도시의 하층민들과 별 다를 바 없던 것이다. 병사들은 집신, 망건, 담뱃대 등 간단한 잡화를 제조 판매했고 마병들은 자신이 기르던 말이 죽으면 말고기를 팔기도 했다. 병사들은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경강 주변이나 왕십리 등에서 살았으며 집을 못 구하면 빈 땅을 불법으로 개간해서 움막을 짓기도 했다. 조선의 군인들은 그렇게 한양에서 살아남아야 했었다. 사실 훈련도감 자체의 예산도 빠듯했고요. 국가에서 주는 녹봉만으로 생활하기에는 군인들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가족 그리고 심지어 군인들도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고요. 나라에서도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그들이 이제 시전에 개입하게 되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시전상인과 훈련도감이나 3군영 병사들의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심지어는 이 군영의 병사들이 시전상인을 이렇게 폭행하고 그것들을 이제 시전상인들이 하소연하고 또 훈련도감의 대장, 훈련대장은 또 그걸 옹호하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수도에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게 되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하게 되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자본주의가 짝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조총을 중심으로 한 군영이 수도에 들어섰고 그들과 식솔들에 의해 조선 정치, 사회, 경제적인 지각이 흔들렸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 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네요. 사실 그 10만 정은 또 수도하고 환경도권 뺀 숫자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광공업 자체도 당연히 주요 제작 원료가 철이기 때문에 많이 채굴됐을 겁니다. 훈련도감 자체에서 조총을 제작해서 만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철광업의 발전에는 이제 군영들도 직접 껴들어서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도 많이 경영하기도 했고요. 때문에 조총이 조선의 주력 무기가 되어가면서 조선의 광업 부분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 과정에서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